네, 허반석의 작전 타임, 작전 리포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목폴라를 여기까지 입고 오셨는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웠나요? 네, 오늘 아침 굉장히 춥습니다. 네, 요즘에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시면 좋을 텐데 날씨가 추우니까 계좌라도 추우면 안 되겠죠? 이제 빨간 물로 계좌를 좀 녹일 방법을 오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다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반도체 업종 또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SC까지 크게 올랐고요. 또 오늘 짚어주실 현대차까지 어제 강세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 자동차에서 반차의 시대가 다시 온 게 아닐까 이런 조짐이 드는데 오늘 좀 좋은 대형주의 흐름들 체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산업부터 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수급난의 해소 조짐들이 완화 조짐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완성차와 부품사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출고 지연 중인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나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실적으로는 반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완성차 업체들의 회복에 따라서 부품사들도 그 뒤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시장의 수급 쏠림이 너무 극과 극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6개월 정도 선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로는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들을 2주 정도 동안 방송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주가의 선 반영 그리고 내년 2분기 D램 가격 저점 확인 전망 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의 증권사에서 셀링 보고서를 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담고 있는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저점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플랫폼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그렇고 외국계 보고서의 셀링 때마다 고민을 하고 계좌의 수익률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차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동차가 왜 어려울까? 자동차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없을까? 투자자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장기 투자 및 회복할 산업들을 찾고 계시다면 이 자동차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등 데이터 추적이 필요한 곳이 바로 자동차다라는 말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는 현대차가 좋을지 기아가 좋을지 내일은 예고편으로 기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공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다 그리고 지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되돌림이냐 돌파냐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들쑥날쑥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수급 쏠림이 심각하다 보니까 엇박자를 타게 됐을 경우에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주말 후반부로 주 후반부로 오면서 나도 포머라고 하죠. 나도 NFT 컨텐츠 게임에 올라타야 되겠다라고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고
이쪽으로 올라탔다면 이 엇박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버텨보자라는 말씀들, 실적과 실체, 모멘텀을 겸비한 기업들은 버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꾸준하게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 전략은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고 대형주를 보실 때에는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수급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모든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실적, 그리고 실체, 모멘텀, 수급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모멘텀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뽑아주신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전기와 수소 내가 다 갖겠다 이런 의미인데 아무래도 양시장이 모두 좀 강한 성장성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주가 전망들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 그리고 오늘 작전 리포트의 제목을 전기차, 수소차 다 내 거다라고 좀 꼽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를 좀 뜯어볼 텐데요. 전기차는 2022년 상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서서 업종 리포트 어제 말씀드릴 때에 구매 할인 혜택이죠. 낮은 인센티브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재고 수준도 낮아져 있다. 그런데 소형 자동차가 비인기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차종에 있어서 낮은 재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이제는 해외에서 직접 생산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진 상품 제네시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현대차에 있어서는 좋은 앞으로 실적 지속 그리고 실적의 우상향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판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만큼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간 판매량에 있어서도 현대차는 전년 대비 4.2%, 기아차는 전년 대비 2.9%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현대차 그룹 기업 중 어디가 실적으로는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투자자로서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수소 전기차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40%에 대한 목표치를 또 갖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 목표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지난 작전 리포트에서도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이 얼만큼 성황리의 인기를 끄느냐가 현대자동차 주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이 다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후기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해외에서도 얼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현대차 주주라면 현대자동차를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GV6070 이 SUV 브랜드에 있어서도 해외 시장에서 얼만큼 성행, 얼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30년까지 제네시스 전 모델을 전동화하겠다는 계획, 목표가 발표가 되었고요. 2025년도까지 신형 내연기관 생산 판매는 이루어지겠지만 개발은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고마진 그리고 전동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결론적으로 경쟁자가 현 시간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 플랜 모두 다 수립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화, 수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커넥티비티, 그리고 따로 제가 한 꼭지를 마련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UAM이라고 하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현대차 그룹이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장 플랜 그리고 투자 플랜까지도 마련된 곳이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았을 때 인프라 구축의 수소는 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이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는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빠른 충전 속도와 긴 주행거리라는 장점은 있으나 초기 충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관련 시스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넣을 때처럼 이 액화수소를 주유하는 것으로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긴 주행거리도 장점인데 전기차냐 수소차냐 고민이 될 시기가 언젠가는 또 온다. 그런데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중물을 현대자동차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엑시언트 상용차 FCEV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이미 유럽 공장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부분은 현대차다. 수소에 있어서 가장 빠른 부분은 현대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앞서서 제가 경쟁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쪽이 도요타인데 수소 대형 트럭이 아직 상용화 단계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상용차가 앞으로 수소 시대를 앞당기는데 그 이유가 디젤 트럭과의 무게가 1대1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운송수단,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수소 상용차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소 상용차가 좀 대중화가 된다면 이어서 이 승용차 시장까지도 이 수소차가 이끌어가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전문 브랜드라고 해서 HTWO를 현대차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이 수소 브랜드라는 것은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선박, 트램, UAM, 수소 발전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스위스, 미국 등과 함께 관련된 브랜드를 도입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전기하면, 수소하면 현대차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하면 현대차를 떠올리겠습니다. 최근에 GV 시리즈에서도 전기차 발표하고 있고 현대차의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까지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또 주가가 뒷받침될 수 있겠죠? 이제 실적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주가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늘 조금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해서 엔진과 관련된 충당금이 조금 실적 발표하면 늘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7조 8천억 원이 내년 정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정상화된 이익 발생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엔진 충당금 관련해서는 2분기, 3분기 여간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그리고 또한 수소와 전기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내연기관에 대한 충당금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3분기 기준으로 6%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22년도에는 6.3% 구간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매 할인 혜택이 줄어들었고 여전히 내수 쪽으로는 미출고 차량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계약은 체결되고 있고 9월 일평균 계약 대수가 4,700대 정도였습니다. 1월과 4월 평균 계약 대수가 3,00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의 인기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구매 할인 혜택, 인센티브를 덜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구매 할인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돈을 얹어서 현대차, 기아차를 사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앞서서도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미국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생산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수소, 제네시스, 자율주행, 로보택시, UAM 등 현대차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현대차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